올해 매출은 500억대지만 내년에 매출이 17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120억대 적자에서 내년에 한 620억대 흑자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수급 특징주로 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수급 특징주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작년 1월 2일부터 1년 평균 17%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연초 1월 평균 29.8%로 기록했는데, 코스닥 1등부터 100등 평균 제가 준비한 수급 특징주의 평균 수익률은 106.3%,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최고점 대비 현재 1월 3일 종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률은 27.6% 하락률,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준비한 종목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거는 가온칩스가 수익률이 좋았고요. 320% 1등을 기록했고요. 2등은 주성 엔지니어링, 3등은 루닛, 4등 알테오젠, 5등 원텍, 이 정도 순이었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거는 인텔리안 테크,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점 대비 가장 덜 빠진 거는요, 역시나 리노공업이 6.6%, 지금 최고점 52주 신고가 현황이고요. 가온칩스 역시도 최고점 대비 8.8%밖에 안 빠지면서 최고점 현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인텔리안 테크, 파크 시스템즈가 15%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선방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테오젠부터 리노공업까지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 같고요. 알테오젠, 루닉, 가온칩스, 주성엔지니어링, JYP, 인텔리안테크, 파마리서치, 원텍, 디어요, 파크시스템즈, 리노공업 중에 제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린 거는 당연히 루닉, 그 다음에 JYP, 그 다음에 원텍, 그리고 파크시스템즈입니다. 이 외에 꼭 다뤘으면 하는 기업이 있으면 꼭 말씀 주세요. 이 기업들의 최근에 매수세가 얼마나 센지 체결강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체결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센 거고요. 100보다 작으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한 건데, 이게 유일하게 메리츠증권에만 제가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에 요청해가지고 360일까지 장기 1년 흐름까지 보고요. 대부분의 증권사 HTS는 120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합은 당일 거부터 20일 평균치를 봤고요. 총 합은 0일,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총 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1등은 저는 단기보다 장기 총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트레이더가 되실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장기 총합으로 봤더니 굉장히 튼튼한 게, 역시나 1등은 인텔리안테크, 2등 파크시스템즈, 3등 JYP. 그래서 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단기 최근 0일, 5일, 20일 1등도 역시나 인텔리안테크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JYP가 2등, 그 다음에 파크시스템즈가 3등이었습니다. 그 밖에 관심 가져야 될 게 4등의 파마리서치가 단기, 그 다음에 장기 다 4등이었고요. 5등의 리노공업이 단기, 장기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 강도, 100을 기준으로 하는 체결 강도를 통해서 매수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센 종목에 당연히 단기보다는 좀 장기 흐름이 좋은, 장기 체결 강도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부터 수급 특징주 리노공업까지 또 실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상당히 실적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가장 일단 영업이익률로 보면 압도적으로 리노공업하고 원텍이 1등이고요. 3등이 디어요, 파마리서치, JYP 순입니다. 그래서 다 30%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냈고, 숫자 넘버스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23년도 매출 1등은 역시나 알테오젠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JYP, 원텍, 디어유 순으로 상당히 JYP, 원텍, 디어유, 루닛 순인데, 매출 규모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같은 60%가 증가하더라도 500억에서 800억 증가하는 그림이랑
5천억에서 8천억 증가하는 그림은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67%인데 루닛의 67%랑 JYP의 67%는 차원이 다르다. 왜? 루닛은 232억에서 300억 매출 늘어나는 구조고 JYP는 2,600억에서 4,300억 늘어나는 그림이니까 당연히 JYP의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 내년 매출, 올해 24년도에 매출 순위를 매겨봤더니 주성엔지니어링, 가온칩스, 인텔리안테크, 원텍, 디어유인데 당연히 주성엔지니어링은 23년도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니까 흑자 전환을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실적 턴어라운드를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지만 그래도 작년에 적자 전환이 아니라 작년에도 매출이 성장했고 올해 매출이 또 성장하는 회사에 더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원텍하고 디어유가 상당히 좋고 인텔리안테크가 좋은 상황이다.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도 60%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이고 가온칩스는 똑같은 50%대 40%대지만 워낙 규모가 작죠. 가온칩스 매출 58% 늘어나는 거는 600억대에서 960억 늘어나는 거고요. 아까 23년도 이익 늘어나는 거, 23년도 매출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디어유 48% 늘어나는 거는 780억에서 1100억 늘어나는 거고요. 인텔리안테크는 3,000억, 3,200억에서 4,200억 늘어나는 구조니까 인텔리안테크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25년도 매출 증가율은 알테오젠이 압도적입니다. 알테오젠이 25년도에 1380억 매출이 늘어날 거로, 1380억, 대략 1400억대 매출 기록할 거로 보여서 알테오젠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것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게,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900억대에서 내년에 1500억대까지 매출 늘어나는 구조라 가온칩스도 계속 가온칩스도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인텔리안테크, 원텍, 루닛 모두 30% 이상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익 증가 보시면 이익 증가는 압도적으로 JYP가 1등이고요. 그 다음 원텍입니다. 네, JYP, 원텍, 디어유 상당히 올해 80%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24년도에 알테오젠은 187% 늘어난다고 돼 있지만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고요. 293억 적자에서 43억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고요. 가온칩스하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익 개선이 됩니다. 40억에서 90억 늘어나는 구조고 특히나 주성엔지니어링을 주목해야 되는 게 300억대에서 11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구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인텔리안테크인데 인텔리안테크는 심지어 올해 20% 가까이 영업이익 늘어나는데 거기서 142% 늘어나는 거니까 인텔리안테크도 주성 엔지니어링만큼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된다. 그래서 183억 영업이익에서 444억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숫자는 다 소위 말하는 이 숫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 금융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금융에 없는 거는 증권사 레포트의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다 저만의 스타일로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네이버 금융이나 레포트를 찾아보거나 IR 담당자 통해서 물어보셔서 그렇게 숫자를 추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 그냥 숫자가 다 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텍하고 디어유 같은 경우가 24년도에 디어유 같은 경우가 57%, 원텍이 42% 영업이익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서 특히 원텍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500억대에서 700억대 넘는 영업이익 늘어나는 구조고요. 디어유도 296억에서 465억 영업이익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특히 올해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 개선될 거로 보는데요. 파크 시스템즈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0억대에서 299억에서 475억으로 영업이익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 알테오젠부터 리노업은 숫자도 찍히고 주식 상승률도 좋고 체결 강도도 다 강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중에 좀 선별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수급 특징주의 최근 수익률 현황, 실적, 그 다음에 체결 강도까지 살펴봤고요. 알테오젠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통증 완화제 치료제가 국내는 한 1,000억이고 글로벌로는 한 2조 시장입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이 핵심이 뭐냐?
지금 대부분 다 정맥 주사를 맞잖아요. 정맥 주사를 맞는 거를 엉덩이 같은 피하 지방에다가 바꾸는 기술입니다. 왜냐면 정맥 주사를 맞을 경우 항암제 주사를 5시간 이상씩 맞기 때문에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분 이내 주사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리해지고 효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피부 안에 이 콜라겐이 있는데 이 콜라겐이 젤처럼 뭉쳐져 있어서 약을 넣어도 몸 안으로 침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하 주사제는 피하 주사형, IV라고 하는 이거 혼돈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맥 주사가 IV고요. 피하 주사가 S입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는 콜라겐에 구멍 뚫어가지고 약물이 몸 안에까지 흡수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피하 주사제가 당연히 앞으로 정맥 주사형이 보다 수술 시간, 소위 말하는 주사 맞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되고 의사나 환자의 편의성을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증 완화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 측면에서도 당연히 정맥 주사가 피하 주사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 정맥 주사 성분이 통증 완화제 성분이랑 히알루로니다제, 요 개념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알루로니다제라고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통증 치료제는 동물에서 유래한 양이나 염소의 생식세포로부터 기존의 통증 치료제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의 생식세포로부터 유래한 동물세포 기반의 치료제였는데 이게 동물세포니까 당연히 사람의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겠죠. 치명적인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든지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부작용이 생겨서 굉장히 기존 통증 치료제 동물 생식세포 기반의 기존 통증 치료제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통증 치료제는 치료제를 만드는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생식세포 기반한 이 통증 완화 치료제를 인간의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인간 유전자 재조합 통증 치료제 성분은 히알루로니다제를 알테오젠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유전자를 재조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고 몸에 거부 반응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물 대비 기존 동물 제조와 통증 완화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20분의 1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거의 부작용이 없는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히알루로니다제 인간 유전자를 제조합한 통증 완화제 히알루로니다제를 국내에 최초로 유일의 히알루로니다제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광북삼성병원 등 총 244명의 임상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제품 식약처 허가만 끝나면 바로 시판돼서 판매가 예상되는데 아까 국내에는 1,000억 정도 시장이고 식약처 허가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내년 초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유전자를 재조합한 히알루로니다제의 제품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동물의 생식세포 유전자를 제조합한 것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생산성도 월등히 뛰어난데 제품의 성능까지 뛰어나니까 통증 완화는 20분의 1 정도 줄여지고 항암제의 경우 항암제 주사를 맞는 시간을 5시간짜리를 5분으로 단축시키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로벌로는 통증 완화제 치료제가 2조 시장이고 국내는 1,000억 정도 시장인데 이게 지금 히알루로니다제 지금 알테오젠이 만든 알테오젠의 제품명은 테르가제입니다. 이 테르가제가 엄청나게 많이 확장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고요. 워낙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 히알루로니다제 통증 완화 치료제인 알테오젠의 테르가제는 외상이나 수술 봉합할 때 보통 마취제 리도카인, 휴원스의 리도카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휴원스의 리도카인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른 마취가 가능하고 상처 회복 속도도 리도카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마취도 빠르죠. 상처 회복 속도도 빠르죠. 기존 동물 유래한 제조합보다 당연히 알러지나 부작용 없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술용 외에도 안과, 산부인과, 비만 클리닉의 지방 분해 주사, 성형외과 필러 사용 후 교정으로도 쓰고요. 24년도 아까 2월, 3월에 국내에 품목 허가되면
올해 여름부터는 시판에서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최근에 급등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급등한 이유는 머크입니다. 머크 잘 아시죠? MSD. 머크에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매출이 30조에서 이제 40조까지 매출이 늘어날 걸 보는 압도적인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크의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는 기존의 정맥주사형이었습니다. 네, IV 정맥주사형인데 이거를 제형을 피하 주사형 SC형으로 알테오젠이 하는 SC형으로 제형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이미 4조 7천억의 피하 주사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이 성공이 됐고요. 이미 빅파마가 항암제 출시할 때 기존의 혈관 주사 IV형에서 피하 주사 SC로 변경을 하면 제품의 특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품의 수명이 당연히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26년 아니면 28년에 아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특허 만료되기 전에 SC형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면 당연히 제품 수명도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크 입장에선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되기 전에 피하 주사형으로 바꿔서 당연히 제품의 수명을 당연히 연장시켜야겠죠. 그래서 피하 주사의 원천 기술이 필요했고 이 피하 주사 원천 기술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알테오젠, 해외는 할로자임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알테오젠하고 머크, 글로벌 빅파마의 머크하고 딱 이 피하 주사 기술 이전을 한 거죠. 근데 심지어 왜 알테오젠이 날아갔냐면 머크가 그냥 알테오젠을 아예 인수 합병하겠다, M&A 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와서 알테오젠이 최근에 급등이 나온 거고요. 지금 알테오젠과 머크의 이 계약 구조가 재밌는데요. 비독점 구조입니다. 비독점이니까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형 이 기술을 머크 말고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파이자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에 상당히 제한적인 비독점 구조가 제한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 머크의 키트루다 이 항암 주사 머크의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거는 올해 9월 23일이면 임상이 종료돼 가지고 이미 내년 상반기에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머크가 이 SC 피하 주사형 품목 독점 계약을 변경을 비독점에서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성공 보수가 대략 지금 7,800억까지 예상하는데 독점 구조로 바꾸면 로열티를 그냥 매년 수천억씩 받는 구조로 현금이 들어올 거고 당연히 로열티 받는 구조면 기간까지 금액도 그냥 7,800억 꽂히는 게 아니라 매년 수천억씩 그 소위 말하는 로열티가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로열티를 통한 로열티 받는 기간의 연장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의 지금 40%를 차지하는 혈관주사 IB 제형이 3주 제형, 6주 제형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기존 혈관주사 3주 제형을 피하주사 6주 제형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머크의 혈관주사 IB형이 피하주사 제형으로 대부분 바뀔 경우 알테오젠이 최대한 수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투약 용량이나 투약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피하주사로 변경하는 경우는 임상 2상을 보통 진행을 안 하고 임상 1상에서 3상으로 가는데 지금 이 머크의 키트루다의 40%를 차지하는 지금 SC 제형의 임상 2상을 등록했다는 거는 지금 임상 2상 자체가 지금 투약 용량이나 투약 주기까지 변경하는 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피하주사 변경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임상 2상을 보통 안 하는데 이 피하주사를 머크 키트루다가 40% 차지하는 피하주사형이 임상 2상까지 등록했다는 건 투약 용량, 투약 주기까지 변경하는 임상으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 아까 말씀드린 기존 혈관 주사 3주 제형은 당장 피하주사 6주 제형으로 바뀌고 혈관 주사 6주 제형까지도 이제 피하주사 9주나 12주 제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있어서 당장 머크의 혈관 주사가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뀌면 알테오젠이 최대 수혜를 받을 거고 심지어 알테오젠과 머크의 이 제형, 피하주사 제형의
비독점 구조가 독점 구조로 바뀌면 매년 수천억씩 로열티가 꽂힌 구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자체가 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은 이 상처 회복 치료제, 기존의 동물 제조합을 통한 엄청난 부작용을 극복한 인간 유전자를 제조합한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국내 올해 시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봤더니 기간이 엄청나게 지금 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인의 지금 7일째 연속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알테오젠 일봉인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요 구간, 네, 정고점을 네, 완전히 돌파했고,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당연히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네,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그래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추세는 완전히 우상향하는 구조다.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한 저점 구간들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 전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서 계속 지켜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최고점 영역에 나왔지만 거래량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RSI 지표상으로도 과도한 지표가 나왔지만 전저점을 계속 올리는 구조라서 알테오젠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연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연봉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추세는 이탈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알테오젠은 머크의 키투르다 관련된 피하 제형으로,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뀔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당장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요 표의 수급 특징주 실적에서 봤듯이 당장 올해 매출은 500억대지만 내년에 매출이 지금 얼마죠? 지금 매출이 지금 17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120억대 적자에서 내년에 한 620억대 흑자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분기에 조금 실적이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에 나오면 계속 알테오젠도 그때마다 계속 반짝반짝 할 것 같고요. 항암 관련돼서는 ASMO라는 또 굉장히 큰 학회가 또 하반기에 9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워낙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전 자체가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그 코스닥 수급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일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